안녕하세요. 코모코 한의원 원장 문상호입니다. 후각과 미각을 상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부 외상, 호흡기 바이러스, 콧무럭 비염, 축농증 등으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상기도 감염이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예전부터 돌고 있던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일반 감기 후에 상기도 감염이 일어나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후각 상실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성 후각 상실과 신경성 후각 상실인데요. 전도성 후각 상실은 냄새 입자가 후각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전도성 후각 상실이라고 합니다. 비염이나 무록, 축농증 등으로 인해서 냄새 입자가 후각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전도성 후각 상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냄새 입자가 후각 세포까지 도달을 하지만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신경성 후각 상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나 감기 후에 일어나는 후각 상실은 코의 점막의 부종을 야기시켜서 냄새를 못 맡게 한다고 해서 전도성 후각 상실로 보지만, 상기도 감염의 증상이 다 끝난 뒤에도 여전히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신경성 후각 상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후에 일어나는 후각 상실은 전도성 후각 상실이 아니라 신경성 후각 상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후각 상실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과, 두 번째, 냄새를 맡긴 하지만 특정 냄새나 강한 냄새만 인지할 수 있는 후각 저하, 그리고 착후 증상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맡는 냄새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냄새로 섞여서 나는 것을 착후 증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후각 세포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냄새를 못 맡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 신경로의 변성을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후각과 미각의 유병률을 44% 정도 보고 있습니다. 후각만 저하가 된 경우에는 44%, 미각만 저하된 경우에는 43%, 후각과 미각 모두 동시에 상실이 된 경우에는 4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표를 보면 2주가 지난 뒤 후각과 미각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감염이 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10% 내에서는 2주가 지난 뒤에도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인 후각 상실과 미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주가 훨씬 지났고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이나 다른 냄새로 착각해서 맡는 착후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후각신경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하고 있어서 손상에 취약하지만 그만큼 중추신경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신경의 재생에 의해서 후각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각 상피세포의 자멸사와 염증을 억제하고 후각신경의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후각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후각 상실이 되면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스테로이드 의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후각 기능을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부비동 질환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기도 감염이나 두부 외상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을 비롱 혹은 비불문 향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치료 방법은 한약 치료입니다. 동의보감의 코 부분에서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 통규탕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통규탕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경로를 차단하고 총 IgE의 생성을 억제하며 비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전도성 후각 상실에 유효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후에 일어나는 신경성 후각 상실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처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갈근탕이라는 처방을 이용해서 코로나 후에 후각 상실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처방은 제가 주로 콧무럭 환자분들이나 축농증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염증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처방입니다. 이 논문은 또 일본 논문으로서 단귀자객상이라는 한약이 쥐의 후각 뉴런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논문입니다. 각각의 실험용 쥐의 후각 세포를 일부러 손상을 시켜서 한 그룹에는 단귀자객산을 투여하고 한 그룹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비교를 한 것인데요.
그 결과 단기자격산을 먹인 쥐에게는 후각 누련의 재생이 뛰어나게 회복을 보였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논문 역시 일본 쇼와 의대에서 실험한 논문입니다. 121명의 후각 상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단기자격산과 인삼 양념탕이라는 처방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40%에서 효과를 보았다 혹은 호전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스테로이드제 스프레이보다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와 작약으로 이루어진 단기자격산과 인삼과 환기 등으로 이루어진 인삼 양념탕을 상기도 감염 후에 일어난 무후각 환자분들에게 투여를 했더니 스테로이드제 스프레이보다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결론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한약들이 후각 세포의 재생과 유지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침치료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 신경보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침치료 혈자리 중에 백회, 상성, 영양 등의 혈자리는 기존의 특발성 및 상기도 감염 후에 후각 상실 환자분들의 연구에 있어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환자분들보다 후각 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침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랑 침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침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후각 기능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과 태충이라는 혈자리에 전침 치료를 시행할 경우 BDNF 발현이 촉진이 되는데요. BDNF는 후각 신경계의 유지와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각 신경의 재생을 위해서 후각 훈련도 중요합니다. 후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 감염이나 두부 외상이 원인이 된 환자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후각 훈련은 거창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냄새를 계속 맡는 연습을 하거나 허브나 오일 같은 거를 사서 꾸준하게 코를 자극시키면서 냄새 맡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의원에서 하는 후각 상실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도 감염 후에 일어나는 후각 상실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오시면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상이 발현했을 때 일찍 내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후각과 미각 상실의 치료 순서는 처음에는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하다가 이상한 한 가지 냄새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화학적인 냄새가 먼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냄새가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기다리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혹은 1년 뒤에 내원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도박처럼 확률 게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발현됐을 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뒤에 2주 넘게 후각과 미각 상실이 이어지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